나의 삶은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이었다. 인생을 상상의 제약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걱정과 불안이 손을 잡고 버리는 농간이다. 안녕하세요, 블랙트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릿속이 늘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이미 지난 과거의 선택과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의심으로 마음 편한 날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컨텐츠를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분야의 거장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의지만으로 끊기 힘든 걱정과 불안의 굴레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여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굴레를 빠져나오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가문의 메이오 형제는 자신들의 병원 병상 중 절반 이상이 신체적인 병이 아닌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경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몸이 일반인처럼 건강한데 소화불량, 수면장애, 만성근육통 등의 육체적 증상을 토로했다고 하죠. 알고 보니 이들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일상의 대부분을 초긴장 상태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어진 것이죠. 실제로 걱정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신체적인 증상을 나도 모르게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신체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하니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의지대로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걱정과 불안이 계속 생기느냐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 원시시대 때부터 사자, 호랑이 같은 천적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포와 불안을 통해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해야만 했죠. 예를 들어 숲에 사자가 있을 것 같은 불안을 통해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실제로 마주치게 되면 공포라는 감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이것은 걱정과 불안이 많은 분들이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남들에 비해 생존 본능이 더 강한 것뿐이죠. 하지만 현대시대는 과거에 비해 안전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도 이제 걱정과 불안을 역으로 통제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저서 자기관리론에서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가족의 죽음, 경제난 등의 비극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술한 방법들이죠. 지금부터 이 방법을 제 나름의 해석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망 속에 시들어가지 않도록 행동에 몰두해라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평화를 느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독서와 실험에 몰두하느라 걱정할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몰입 상태에 빠져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근본 법칙이 존재합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한번 눈을 감고 내가 갔던 과거 여행의 기억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동시에 둘 다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는 걱정으로 힘들어할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에게 군의관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는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마치 약처럼 활용하는 방식을 정신과에서는 작업요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적용하려고 하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직장인도, 사업가도, 주부도, 학생도 있습니다. 모두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집중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독서, 청소, 사이드 프로젝트, 영화 등이어도 됩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은 걱정과 불안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몰입해서 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몰입이 정 힘들다면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가면 됩니다. 도서관, 영화관, 카페, 공유 오피스 등처럼 말이죠. 이런 몰입 행동이 반복된다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라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 범죄가 아닌 이상 어떤 미친 짓을 해도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으로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자주 상기시켜야 합니다. 특히 걱정과 불안이 불현듯 찾아올 때마다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잠재우는 것이 하나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걱정이 계속된다면 두 가지 질문을 나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걱정하는 일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창문을 열고 나온 건 아닌지, 보일러를 틀어놓고 나온 건 아닌지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마 그분은 하루 종일 집이 아른아른거리면서 하루를 긴장 상태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창문을 열어두고 나왔다고 한들, 혹은 보일러를 켜고 나왔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하루보다 중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크신 분들은 사실 그걸 켜두고 오실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집 밖을 나서기 때문이죠. 그 다음 질문은 어느 시점에 이 걱정을 그만둘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걱정이 된다면 내일 자정까지만 이 걱정을 할 거야 라고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시간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한 심리상담사는 이별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껏 슬퍼한 시기를 정하고 그 기간 동안은 미친 듯이 슬퍼하고 울어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깨끗하게 잊어라 라고 말이죠. 걱정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설정하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 작동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여라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런 태도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안 좋은 상황을 수천 번은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냐, 계속 반발하면서 불행으로 신경쇠약에 걸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컬럼비아 학장을 지낸 오크스 박사는 머더구스의 노래 한 구절이 자신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병에는 치료법이 있거나 없어요. 있다면 찾고자 애쓰고 없다면 신경 쓰지 말아야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번 결정했다면 자신의 선택을 믿어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살면서 수만 번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에 따라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직업으로 치면 하나의 경력입니다. 여러분의 연륜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미 선택을 했다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것 또한 나의 경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면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충분히 믿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습관을 없애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절망 속에 시들어가지 않도록 행동해라.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라. 세 번째는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면 이 걱정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 어느 시점에 걱정을 그만둘지 스스로 질문해라. 네 번째는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다섯 번째는 한번 결정했다면 자신의 선택을 믿어라입니다. 저 또한 걱정과 불안으로 공황장애까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와 정신과를 다닌 적도 있죠. 지금도 가끔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나를 지배한다면 한번 이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이었다. 인생을 상상의 재앙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걱정과 불안이 손을 잡고 버리는 농간이다.